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나스닥터 TV입니다. 지금 11월 15일 금요일 개장 35분 전입니다. 한국 시간 이제 10시 55분, 밤 10시 55분이고요. 그저께 이제 장 마감 후에 그날은 물론 뭐 소폭 3대 지수가 이제 소폭 하락한 정도였으니까 사실 뭐 하락이라고 보기도 어려웠는데, 이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조정이 임박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어제 3대 지수가 이제 조금 제법 하락을 했죠. 특히 이제 나스닥 중심으로 제법 하락을 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여기 그래서 주간으로도 이제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트럼프 당선과 맞물려 갖고 트럼프의 그 친기업 정책, 뭐 대대적인 뭐 감세를 하겠다, 뭐 관세를 인상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미국 시장이 뭐 급등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금년도 주간 상승률로는 뭐 거의 최고치로 상승을 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금리 미국의 이제 인플레가 이제 목표치가 이제 2%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점체로 떨어지지 않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금리를 이제 2번 인하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좀 보면서 하겠다. 인플레가 뭐 쉽게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좀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이제 뉘앙스의 그런 발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12월 18일 날 이제 FOMC 끝나고 이제 금리 결정을 발표를 하는데, 12월 달 FOMC에서는 뭐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전망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금리 인하에 이제 기대를 걸었던 이제 시장 상황하고 이제 비춰보면은 좀 다소 실망이 확산이 되면서 이제 어제 지수가 이제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 여파가 이제 오늘까지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개장 전이긴 합니다만은 나스닥은 이제 마이너스 0.89%. 이거 물론 이제 이건 나스닥 100 지수죠. 그 다음에 S&P 500은 마이너스 0.5%, 다우가 마이너스 0.3%. 각각 이렇게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요. 평균 0.57% 정도. 러셀 2000 지수는 이제 3일 내리 이제 하락을 했다가 이날은 오늘은 뭐 강보합 정도로 보합권에서 이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경우는 이제 4일 연속 좀 제법 하락했다가 어제는 이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SOXX가 지금 마이너스 1.5%,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상황이면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제 6일 연속 하락. 이미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락 추세로 바뀐 지가 꽤 됐죠. 이게 하락 추세로 벌써 바뀐 지가 꽤 오래됐고, 나머지 지수 3대 지수는 전부 상승 추세긴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가장 이제 중요하게 이제 보는 추세 지표는 요 차트 추세 지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단기 종합 추세는 이거는 좀 늦게 움직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게 뭐 반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약간 좀 늦다, 신호가.
그래서 이제 차트 추세 정도만 보고 판단해도 이제 충분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그러면 그저께 장마감 후에 이제 조정이 임박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지수는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요 개별 지수의 차트 추세도 계속 상승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이게 이제 시장이 올라가려면은 나스닥이 많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나스닥이 좀 부진합니다. 최근에. 나스닥이 부진하고 특히 이제 나스닥 100 지수는 상당히 부진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금년에 뭐 이렇게 크게 제법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나스닥 100 지수가 어제까지 24.19% 상승, S&P 500이 24.7% 상승. 요거는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어쨌든 이제 지수가 올라갈 때는 나스닥이 훨씬 많이 올라가죠. 작년 같은 경우도 나스닥이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여기 보면은 여기 나오나 모르겠네요. 요거를 요걸로 해놔야 되겠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우가 13.7% 올라갔는데 작년에 이제 나스닥 100 지수가 53.8%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상당히 차이가 크죠. 다우 지수하고도. 여기서 요거를 봐도 나스닥이 작년에 이제 연간으로 43% 올라갔고 S&P가 24.2%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근데 금년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게 나스닥하고 S&P하고 차이도 없고 심지어 이제 나스닥 100하고 비교하면 나스닥 100은 사실은 이제 나스닥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나스닥 100 지수가 오히려 S&P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여기 이제 나스닥 100하고 요거는 안 나오네. 여기가 이제 나스닥 100이니까 요것도 좀 계산을 좀 해놔야 되겠네. 요것도. 나스닥 100. 그 다음에 러셀 2000. 그 다음에 반도체. 나스닥 100 러셀 2000 반도체. 요게 이제 연간 등락인데요. 이게
다우, 나스닥, S&P. 이건 이제 3대 지수 평균. 그 다음에는 이제 나스닥 100, 러셀 2000,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작년 같은 경우 보면은 S&P가 24% 올라갈 때 나스닥은 43% 올랐죠.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는 53.8%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S&P가 아니라 요거 저기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무려 64.9%가 올랐는데요. 이 3분마다 꼭 오픈 시트로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 차트를 이제 그려주는 거죠. 3분마다. 약간 이제 뭐 작업을 하는 바람에 여기에 이제 원래는 아까 작업을 할 때 이제 약간 좀 이 건드리는 바람에 여기서 이제 18초 정도가 이제 늦게 반영이 되네요. 이게 18초, 19초. 근데 이제 원래 상승장이 이렇게 나스닥이 다우나 S&P 500보다 세야 되고,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지수가 더 세야 되고,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더 세고, 물론 이제 하락할 때는 물론 반대로 나스닥 100이 더 많이 하락하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더 많이 하락하죠. S&P나 이제 다우에 비해서. 근데 이제 금년은 확실히 나스닥은 뭐 그나마 조금 선방을 하고 있는 편인데, 나스닥 100 지수는 나스닥 종합한테도 못 미치고, 특히 뭐 S&P 500보다도 못 미치죠. 더구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경우는 뭐 이 S&P나 나스닥 100 이거보다도 못 미치는 상당히 부진함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게 결국 그 시장은 이제 계속 상승을 해왔지만은 이렇게 지난주에 그 내리 상승을 했잖아요. 이게 대선 투표일부터 내리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급등을 했는데 5% 여기 거의 3대 지수가 거의 뭐 5% 상승을 3대 지수가 전부 5%씩 상승을 했네요. 지난주 화요일부터 따지면은.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는 와중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계속 죽을 쓰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뭐 거의 뭐 못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지난 이제 대선 이후에 0.6%가 올라갔는데 오늘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잘못하면은 뭐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도 있네요. 오늘 좀 더 크게 떨어지면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양적으로는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질적으로 보면은 이게 썩 좋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조정이 임박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제 상승장은 또 상승장 나름의 또 특징이 있고 하락장은 또 하락장 나름의 특징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상승을 그렇게 썩 좋게 보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조정이 임박해 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트럼프가 요번에 이제 재선에 성공을 하면서 트럼프 2기를 이제 맡고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 정부가 뭐 대대적인 그 친기업 정책의 일환으로 뭐 감세를 하겠다. 지금 이제
법인세율이 이제 21%인데 그걸 15% 낮추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관세를 뭐 엄청나게 부과를 하겠다. 무역 전쟁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상당히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트럼프의 그 친기업 정책이 결국 이제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거고요. 물가를 이제 자극을 하면 이제 금리나 이제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이제 멈출 가능성이 점점 이제 높아지는 건데요. 그래서 일단은 금전에 12월 당장 이제 다음 달에 예정된 FOMC에서도 이제 그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까지 이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그 트럼프 일기 때 보면은 트럼프가 뭐 워낙 또 무식하니까요. 트럼프 일기가 이제 2021년 1월 달에 만기였으니까 17년도부터 요때 이제 임기가 시작한 해네요. 17년부터 21년 1월까지. 이때는 이제 초기에는 이제 금리 인상기였습니다. 이게 17년도 금리 인상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때는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라고 압박을 해갖고, 그때도 이제 그 금리를 이렇게 쭉 이제 인하를 하기 시작했는데 19년 7월, 9월, 10월 세 번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데 요것도 이제 성에 안 차는 거죠. 더구나 이제 20년 19년 이제 12월 달부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슬슬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2020년도 초에 코로나가 아주 확산을 하니까 금리를 내리라고 뭐 강력하게 하여튼 주문을 해서 결국 0.5%를 한번 인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무려 1%를 인하를 했습니다. 이게 여기에 이제 노란 바탕이 되어 있는 게 이게 전부 그 긴급 금리 인하를 한 그런 사례인데요. 이게 금리 인하를 총 여태까지 총 7번을 긴급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이게 블랙 먼데이 때 한 번 했고, 블랙 먼데이 때는 이제 긴급 금리 0.5%포인트를 인하를 했는데 이날 무려 22% 떨어졌고, 다우는 나스닥은 이제 11.35%가 떨어졌고요. 이때는 뭐 나스닥은 아주 초기 시장이었으니까 크게 의미는 없었죠. 이게 그때는 뭐 다우가 주축이었고, 그랬다가 이제 2001년 9.11 테러가 나니까 시장이 이제 며칠 또 휴장까지 했는데요. 휴장하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9월 17일 날 금리를 이제 0.5%포인트 인하했는데 이날도 뭐 7%, 6.8% 이렇게 이제 하락을 급락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긴급 금리 인하할 때 단 한 번도 지수가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이게 이때도 이렇게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2020년 3월 16일이 이제 마지막 긴급 금리 인하를 한 날이었는데 이날 무려 다우 나스닥이 12%씩 떨어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두 번째 기록이죠. 이게 이렇게 이제 크게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물론 이제 옛날에 뭐 그 대공황 때 그때는 뭐 이거보다 더 크게 떨어진 적도 있었지만은 그때를 제외하고는 뭐 거의 하여튼
블랙 먼데이 이후 최고의 낙폭을 이제 기록한 그런 날로 이제 기록이 됐는데, 이게 이제 금리 인하를 무려 1%나 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겁니다, 이게. 지금 지수로 환산을 하면은, 만약에 지금 19,000 포인트인데 12%가 떨어지면은 1900에다가 380, 1900, 2280, 2300 포인트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16,800이 된다는 얘기니까 어마어마한 장이죠. 그래서 이제 기왕에 또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런 또 미친 이런 정책이 또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이게 만약에 이제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대로 이게 이제 경제 성장이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안 받쳐주면은, 또 파월 의장을, 그때도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의장을 하고 있을 때죠. 파월 의장을 또 압박을 해갖고 또 금리나 이제 그 압박을 또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시장이 일단 하락으로 돌아서면은 뭐 긴급 금리 인하를 해도 단 한 번도 그동안 상승한 적이 없었듯이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오히려 내년에 뭐 금리 인하를 압박을 해서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되면 시장은 충격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요. 저는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책을 쓰고 있는 게 이제 다 완성이 돼 갖고 조만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발간을 할 예정인데요. 책 제목은 이제 가 제목으로 이렇게 이제 정한 겁니다. 미국 주식 알파와 오메가. 부제는 추세를 알면 이제 주가가 보인다. 그런 내용으로. 미국은 이제 주가 변동 원리가 좀 다른 시장하고 좀 특이하게 변동한다는 거고요. 그 미국 시장의 현재와 미래는 추세가 좌우한다. 제가 이제 시장을 예측을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나름대로 뭐 상당히 정확하거든요. 저는 이제 추세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장이 살 때냐 팔 때냐 아니면 관망할 때냐, 그거를 알 수가 있다. 제 이제 그 교재를 보고 공부를 하면은 요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지금은 살 때도 아니고 팔 때도 아니고 관망할 때죠. 지금은 관망할 때입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도 나오지만 차트 추세는 상승이고 종합 단기 추세는 이제 하락 추세고, 이게 엇갈리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게 이제 차트 추세가 이제 하락으로 바뀌면은 전부 다 하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같이 이제 팔 때가 되는 거죠. 그때가 되면은. 그리고 이제 추세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중장기 추세가 있고 단기 종합 추세가 있고 차트 추세가 있고, 중장기 추세는 이제 금리하고 이제 동행을 한다는 거고요. 금리 고점이 이제 주가 고점하고 일치하고 금리 저점이 이제 주가 저점과 일치한다. 그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단기 추세는 요 다우 나스닥, 나스닥 100, S&P 500 요 4대 지수를 갖고 추세를 이제 판단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차트 추세는 이제 초단기 추세인데, 요거는 개별 지수의 이제 차트로 판단하는 이제 추세. 이건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방법이죠, 이게. 근데 요 차트 추세 정도만 알아도 시장은 얼마나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록으로는 이제 증권 투자용 엑셀에 관한 이제 다양한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개장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요. 일단 요거는 좀 중단을 하고, 요건 이제 개장 전에 제가 이제 참고로 하기 위해서 이제 보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닫고, 요거는 일단 닫고, 이건 개장 전 파일입니다. 새로 열어갖고, 작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저는 이제 신한아이를 쓰고 있는데, 신한아이에서 이제 엑셀 실행하기 요걸 눌러갖고 이제 엑셀을 연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파일을 요거거든요. 미국 이제 실시간 파일. 여기 이제 파일명이 이제 RTUS 스탁인데, RT는 이제 리얼타임이라는 뜻이고요. 요건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죠. 그래야지 시세가 이제 업데이트 되는 거니까 업데이트를 하고, 외부 데이터 원본에 대한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뭐 안전한 거죠. 제가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확인을 눌러주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고, 여기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뭐 한 30초에서 1시간 정도 걸리고요. 뭐 금방 들어옵니다. 이거는 한꺼번에 쫙 바뀌는데요. 이게 아까 요거를 참 아까 제가 이제 요걸 조작을 일부 좀 수정을 한 게 있었는데 그걸 좀 여기다 좀 반영을 시켜야 되겠네요. 아니구나. 그게 아니고 요거는 닫고 다시 그 파일을 다시 열어야 되겠네요. 그것도 바꾸려면은 힘드니까 요거 개장 전 요 파일이었거든요. 제가 이게 중요한 이제 수식을 바꿔놓은 게 있기 때문에 요 파일을 바꾸는 게 더 빠르겠네요. 확인 눌러주고, 오늘은 이제 개장 후 뭐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구독자가 되면은 훨씬 더 재미있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 뭐 실시간 방송하기 할 정도의 구독자 수가 안 되기 때문에 녹화 방송으로 이제 진행되는 점, 그거 이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한 30초 정도면 다 들어옵니다. 여기 이제 한꺼번에 쫙 바뀝니다. 이거 이제 거의 다 바뀌었네요. 예. 끝. 다 바뀌었고요. 이게 18시 03분부터 작동하게 돼 있는데, 이걸 이제 빨리 코드를 바꿔갖고, 이게 이제 VB에 이제 모듈이 두 개가 있는데, 요 모듈 1입니다. 여기 이제 시작 시간을 이제 18시 03이라고 돼 있는데, 요걸 23시 30분 요거만 이제 수정해 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요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야죠. 개장전만 지우면 되겠습니다. 저장. 이따가 이제 23시 26분이니까 요거를 이제 지워야 되거든요. 요거 지워야 됩니다. 그럼 이제 카피 시트로 가서 요 카피 단추를 누르면 이제 데이터가 다 날라가거든요. 그럼 이전 자료 삭제할까요? 예. 개장 전입니까? 예. 이거 이제 얘를 눌러야지 23시 30분부터 이게 차트가 그려지기 시작하거든요. 아니오를 누르면 지금 당장 데이터가 이제 차트가 이제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건 23시 이제 30분부터 이제 차트를 그리는 거거든요. 아까는 이제 요 QQQ 나스닥 백이 뭐 한 0.95% 막 이랬었는데 지금 이제 마이너스 1.1%까지 좀 더 확대가 됐고요. 오늘은 하여튼 이 반도체 지수 하락이 또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게. 하여튼 이게 그 참 트럼프가 무대뽀기 때문에 참 이 시장이 어디를 튈지 알 수가 없는데요. 근데 시장은 어쨌든 지가 이제 예정된 항로를 갈 걸로 봅니다. 저는. 일단은 이제 금리 고점은 주가 고점하고 같이 온다. 그래서 금리 고점 이후에 보통 이제 금리 고점하고 이제 주가 고점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주가 고점은 금리 고점보다 좀 늦게 오는 경향이 많고요. 금리 저점하고 주가 저점은 거의 비슷하거나 심지어는 더 빨리 오는 경우도 있고요. 금리 저점에서는 이제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이고, 그래서 금리 고점 이후에 주식 파는 거는 천천히 천천히 팔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왜 주식을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느냐 하면은 어차피 이제 주식은 대세 하락기로 이제 접어들기 때문에 굳이 주식을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는 거고요. 나중에 이게 이제 주가가 이제 그 금리 저점, 주가 저점 이후에는 종목 추천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은 제가 굳이 그 종목 추천을 안 드리는 이유는 지금 대세 하락기이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에 이미 뭐 시작되었을 수도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보면은 지금 고점에서 15%가 떨어졌으니까 이건 뭐 대세 하락이 이제 곧 이미 뭐 시작됐거나 곧 시작된다. 다른 지수들은 뭐 아직 그 정도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가 지금 종목 추천을 안 드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은 가능하면 하여튼 주식은 투자를 않는 게 낫다. 기존에 갖고 있는 주식도 한 50% 정도는 일단 턴다. 그리고 굳이 뭐 지금 신규로 투자할 필요는 없겠다. 이게 그 시장이 이제 약세로 접어들면은 모든 주식이 다 같이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11시 30분 5초 전, 3초 전, 2초 전, 1초 전, 땡. 그럼 여기 이제 23시 30분이 이제 탁 기록이 되죠, 이게. 여기 이제 33분이 되면 이제 차트가 이제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데이터는 이미 들어와 있는데, 요건 뭐 점으로밖에 표시를 못 하니까 차트를 안 그려주는 거고요, 이게. 여기 이제 점으로 이제 표시가 돼 있는 거죠, 여기에. 나스닥은 이제 여기에 있고,
다우는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S&P 500은 여기에 있고, 여기 이제 33분이 되면은 다우는 뭐 이렇게, S&P는 또 이렇게, 나스닥은 또 이렇게, 또는 뭐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여기는 이제 제가 뭐 종합 화면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각종 이제 검색 칸이 많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메타 플랫폼이다 그러면 이틀 전, 어제, 그 다음에 오늘 요 3일치를 볼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뭐 엔비디아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가 하도 뭐 많이 쳐 봐갖고 NVDA 여기 이제 드롭박스로 바꿀 수가 있죠. 이게 쭉 가서 뭐 애플은 항상 제일 위에 있습니다. 이게 애플은 이제 이틀 상승했다가 이제 오늘은 이제 하락하고 있는 중이고, 최근에 이제 메타 플랫폼이 좀 약했죠. 그래서 얘는 이미 이제 중립 추세로 바뀌었고, 오늘 아마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거 이제 하락 추세로 바뀔 수도 있는데요. 이게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서는 이제 애플이 하락 추세고 메타 플랫폼이 중립 추세고 나머지는 이제 전부 상승 추세긴 한데, 이게 이제 본격 이제 하락으로 바뀌면은 추세가 전부 이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제 33분 되니까 이제 차트가 이제 쫙 그려지죠. 나스닥 거의 평행이고, 다우는 이제 하락했고, S&P도 하락했고, 나의 차 나스닥 100에서 이제 S&P 500 등락률을 뺀 나의 차는 약간 플러스네요. 그러니까 23시 이제 30분 하고 비교하면 나의 차는 이제 소폭 올랐고, 다우는 좀 더 빠졌고, S&P 500도 좀 더 빠졌고, 나스닥 100은 그대로고. 테슬라는 그래도 플러스네요. 플러스 1.5%. 이제 어제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 그런 발표가 있으면서 이제 어제 그 테슬라도 많이 빠졌죠. 테슬라가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네요. 이게 뭐 리비안 같은 거 다른 이제 전기차들은 상당히 타격을 입을 거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테슬라는 뭐 워낙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회사가 죽으면은 상대적으로 더 좋은 거죠. 리비안 같은 거는 지금 어제도 많이 빠졌고 오늘 또 빠지고, 그저께 이제 급등했다가 어제 급락했다가 오늘은 다시 또 급락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요즘에는 뭐 아이온 Q는 참 상당히 좋네요. 이달에도 월간 상승률 1위, 지난달에도 이제 월간 상승률 1위였었는데요. 연간 상승률로도 엔비디아 다음이 2등입니다, 이게. 요번에 이제 어쨌든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미국은 물론 좋았는데 다른 나라까지 지금 좋으냐? 특히 멕시코 같은 데는 되게 안 좋습니다, 이게. 멕시코는 이제 금년도만 11.9%가 이제 하락을 했는데,
우리나라나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브라질도 하락하고 있고, 프랑스도 이제 전년 대비 하락이고, 독일은 그래 그나마 좀 나은데, 이게 하여튼 매 3분마다 자동으로 이제 차트를 그려주는 거거든요. 이게 추세선은 좀 없애버려야 되겠네. 이게 추세선은 좀 없애고, 얘도 없애고. 추세선이 있으니까 이게 차트가 추세선을 지우니까 차트가 더 잘 보이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이제 2%대 하락이고요. 지금 이제 나스닥은 1.3%, 나스닥 백이 1.3%, 나스닥 종합은 1.2%, 다우는 이제 마이너스 0.3%니까 뭐 크게 하락하는 건 아닌데, 다우 지수도 시총식으로 환산하면 마이너스 1.1%. 나스닥 백을 이제 시총식으로 환산하면 이제 1.43%고, 현재 지수는 마이너스 1.33%인데요.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느냐 하면은, 나스닥 백도 이제 시가총액식으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큰 종목들은 시가총액을 100%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차이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건데요. 그걸 이제 수정 시가총액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뭐 엔비디아도 이제 2.26% 상당히 이제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반도체 하락이 하여튼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반도체 지수가 고점에서 17% 지금 하락 중인데요. 이 세상에 이게 그 상승 추세에서 이렇게 많이 하락하는 게 이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장 마감 이후부터는 조정이 이제 임박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어제 제법 크게 이제 하락 마감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된 거고, 오늘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락 마감을 한다면은 거의 뭐 확정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만간 요 이제 개별 지수 추세도 하락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나스닥은 한 2% 이상 하락하면은 이제 중립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S&P 500도 한 1.5% 정도 하락을 하면은 중립 추세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조금만 더 하락을 하면은 하락 추세로 이제 바뀔 수가 있고, 이게 이제 하락 추세로 바뀐다면은 이제 본격적인 하락을 이제 걱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트럼프가 이제 이번에 이제 재선에 이제 성공을 하면서 참 뭐 장밋빛 그런 전망들을 하고 있지만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거든요. 시장은 하락할 때가 되면 결국은 하락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은 이제 전날과 달리, 전날은 이제 성장주, 가치주 뭐 비슷하게 이제 공이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성장주는 하락을 하고 가치주는 여기 보면 이제 테라픽 10도 2개 하락하고 8개가 상승인데, 시총식으로 환산하니까 이것도 마이너스네요. 그만큼 일라이릴리가 이제 하락이 컸다는 거죠, 이게. 이 테라픽 10에서 이제 시총 2위가 이거 일라이릴리거든요. 버크셔 헤드웨이가 1위고, 요게 2위고, 그 다음에 3위가 여기 JP 모간이 이제 3위네요. JP 모간은 이제 시총 12위로 올라왔네요. 일라이릴리가 이게 잘못하면 뭐 12위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네요.
시장은 결국은 제 관점은 어쨌든 이제 금리 인하기는 주가 하락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건 뭐 과거의 경험적 사실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제 제 교재에는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전부 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총 9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은 이제 미국 시장이 알고 싶다. 그 미국 시장 역사, 대표 주식 거래소, 그 다음에 대표 지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다우 지수가 이제 주가 평균식으로 지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주가 평균식하고는 시가총액식의 그 지수 산출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고요. 주식 투자 왜 미국이냐? 이게 이제 2008년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모든 이제 전 세계 자금이 이게 2008년 금융위기는 과거의 금융위기 뭐 이런 것들은 다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거지만은 2008년 금융위기는 이제 미국에서 발생한 거거든요. 2007년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부터 시작해서 2008년 리만 브러더스 파산 그런 걸 겪으면서 이제 미국이 이제 금융위기에 빠지자 무제한 이제 양적 완화, 금리 인하는 뭐 물론이고 거기다 이제 무제한 이제 양적 완화를 이제 실시하면서 미국의 이제 투자 환경이 엄청나게 좋아진 거죠. 이제 돈을 뭐 무제한 푼다는데 그거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미국인데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자금이 이제 미국으로 다 이제 흡수가 되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 있던 이제 미국의 해외 투자 자금들이 이제 본국으로 이제 환류를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도 외국인 투자 비중이 확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을 때는 뭐 40%가 넘어간 적도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그게 최대 뭐 28%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엄청나게 줄인 거죠. 그건 뭐 비단 우리나라만 줄인 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다 줄여갖고 전부 그게 미국 시장으로 이제 흘러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아주 독보적인 이제 시장이 된 거고요. 2008년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그래서 이제 2023년 작년에는 이제 시가총액 면에서 이제 미국이 전 세계 거래소 시가총액의 이제 45%를 점유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저기 뉴욕 거래소하고 이제 저기 나스닥 거래소만 합친 게 이 정도입니다. 이 금년에는 이제 이게 50%가 넘었고요. 작년 기준으로 이제 MSCI 이제 선진국 지수라고 있는데요. MSCI 월드 인덱스라고 있는데 그거에 이제 70%를 점유를 하고 있었거든요. 미국 시장이. 그리고 전 세계 시장에서의 비중은 이제 59%였는데 그게 금년에 이제 65%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점점 더 올라가는 거죠. 이게 그만큼 이제 미국 기업의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 작년 그 당시 보면은 이제 선진국 지수에 이제 70%를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MSCI 이제 시총 상위 10개 기업이 모두 미국 기업이고요. 이 10개가 이제 전체의 20.6%를 점유를 하거든요. 시총 점유율이. 나머지가 이제 1,501개인데 1,501개는 79.4%인데 불과 10개가 20.6%를 이제 점유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미국 시장의 이제 위상이 이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후에 장. 더구나 이제 이 전 세계 산업을 이제 미국 기업이 이제 선도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또 수혜를 또 입는 것도 역시 미국 기업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이제 투자 자금, 우리나라
투자자들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지금 투자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자금이 뭐 6천억 달러인가가 넘었더라고요. 이게 엄청납니다. 이게 삼성전자 시총의 근 한 3배 정도를 미국에다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정도 이제 상황이 된 건데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환경적인 측면 이런 거를 이제 비교를 해가면서 주식 투자가 왜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할 때는 뭘 그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느냐. 우리는 이제 흔히 재료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는 경우가 있는데요. 재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금리가 어떻고 뭐 기업 실적이 어떻고 뭐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 별로 주가하고 상관관계가 떨어지고요. 더구나 주가 변동 요인도 아닙니다. 그런 거는 오히려 그 재료보다는 이제 추세가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추세란 뭐고 그 추세 강도는 뭐냐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추세로 이제 시장을 예상하는 방법, 추세 강도로 이제 시장을 예상하는 방법. 그다음에 어떤 이제 특별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전부. 그러니까 저의 모든 그 미국 시장을 판단하는 방식은 전부 예측입니다. 예측. 근데 그 예측이 상당히 이제 정확성을 갖는다는 거죠. 그걸 이제 미국 시장을 이해를 하면은 그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이제 주가 운동 3법칙이라는 것도 제가 개발한 건데요. 추세 우위의 법칙, 강도 중역성의 법칙, 합창 반대의 법칙이라는 게 이제 작용이 된다는 거고. 추세는 이제 차트 추세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 하락 추세의 특징은 이렇게 된다. 상승 추세는 대형주하고 이제 성장주,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이제 가치주를 앞선다. 뭐 그런 것들, 그런 걸 이제 전부 이제 제가 교재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이제 실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로 이제 보여드리는. 저는 뭐 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데이터로 증명이 된 사실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막연히 뭐 금리 인하를 하면 뭐 주가가 좋을 거라는 둥 뭐 이런 얘기 일체 없습니다. 제 책에는 모든 게 데이터로 다 검증이 되는 그런 걸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금리하고 이제 주가의 관계라든지 빅스하고 주가의 관계 뭐 이런 게 이제 중장기 추세를 읽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 그런 거고요. 실전 투자편에 가서는 이제 대형주하고 중소형주에서 어떤 걸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리고 성장주하고 가치 중에서는 뭘 선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섹터는 어떤 섹터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덱스 펀드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 인덱스의 펀드에서 그 ETF 중에서는 뭐를 이제 투자하는 게 좋다. 뭐 그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매매 전략이 또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매매 전략을 이제 왜 구축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매매 전략을 이제 구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 방법. 그걸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장단점 뭐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린다. 그 미국 시장의 이제 원리에 대해서 이제 쭉 공부를 하면은 그걸 통해서 이제 지수선물 매매라든지 주식 매매에 이제 활용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미국 시장 분석에
위해서 이제 엑셀을 좀 배우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증권 투자용 엑셀에 관한 거의 모든 거를 여기다 다 담았습니다. 미국 시장 내 데이터 정리가 이제 중요한 이유를 쭉 이제 설명을 해놨고요. 그 데이터 정리에 왜 엑셀이 필요한지. 그래서 이제 엑셀을 그러면 이제 엑셀에 어떤 이제 기능들이 있을 텐데 그 기능들을 자세하게 이름 정의하는 방법, 뭐 매크로 단추 만드는 방법.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이게 이제 매크로 단추입니다. 이게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각 시트마다 이제 단추들이 다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게 손 모양의 요게 나타나는 게 여기 이제 매크로가 이제 돼 있다는 거죠. 여기도 매크로가 돼 있고 전부 다 매크로로 이게 단추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이건 이제 코스피 이제 상위 10개 종목 지수와 코스피 지수하고 이제 상위 10개 종목 그거를 이제 볼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재를 요거를 판매를 하면서 요 파일까지 같이 판매를 할 겁니다. 데이터 정리하는 것도 뭐 아주 간편하거든요. 이거 뭐 데이터 정리하는데 일단 데이터 들어오는데 한 30초에서 1분 정도면 되고 파일 여는데 한 30초 데이터를 이제 들어오는데 30초 그 다음에 정리하는데 1분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요걸 갖고 이제 시장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 필요한 거 그리고 이제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좀 종목을 좀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요 들어가서 이제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주간 상승률이 이제 좋은 종목 요 바닥권에서 이제 요런 건 상당히 어떤 사인이 되는 거거든요. 주간 상승률이 좋은 거 오늘 상승률이 좋은 종목 그 다음에 주간 상승률 월간 상승률 예를 들어서 이제 연초가 되면 이제 월간 상승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연간 상승률, 월간 상승률이 이제 좋은 종목, 그게 연간으로 또 좋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바닥 치고 이제 올라올 때, 그럴 때는 뭐 주간 상승률, 월간 상승률, 이게 이제 좋은 주식. 이게 결국 향후에 이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이제 편입을 하는 그런 전략을 이제 구상할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뭐 어쨌든 상승장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굳이 그 종목에 대한 말씀을 이제 안 드린다는 거고요. 그 이제 때가 되면은 저는 어쨌든 이제 지금 시장은 하락이 예정돼 있는 장이기 때문에 굳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리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오늘 경우는 이제 뭐 성장주, 기술주들은 하락을 하고 가치주는 나름대로 좀 선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오늘은 이제 중소형주가 이제 3일 내리 하락을 했는데 오늘 이제 나흘째 러셀 2000 ETF IWM 여기 0.3% 하락이네요. 이 IWM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 ETF를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그 여기 보면 여기 이제 ETF인데요. SPDR이라는 것도 있고 인베스코라는 것도 있고 아이쉐어가 있고 프로쉐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쉐어가 있죠. 그 아이쉐어는 이제 블랙록이라는 이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이제 하는 게 이제 아이쉐어죠, 그죠? 아이쉐어죠. 그래서 뭐 IWM도 아이쉐어즈고
프로쉐어즈 요거는 이제 뭐 여기 이제 자산운용사 이름은 제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 이것도 이제 프로쉐어즈라 해갖고 요거는 이제 주로 그 배수 ETF, 인버스 ETF라든지 뭐 배수 ETF를 이제 판매를 하는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만든 거죠. 프로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니까 어떤 이제 배수 뭐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인베스코도 이제 인베스코라는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하는 거고 SPDR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요건 이제 S&P 디파지터리 리시트 S&P 예탁증서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다이아 이거는 이제 다우 ETF인데도 SPDR이 들어가는데 이게 SPDR이라는 것도 어쨌든 그 자산운용사 이거는 SSGA라는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만든 ETF가 이제 SPDR인데 그런 식으로 전부 이거 자산운용 제일 앞에 나오는 첫 글자 이건 어떤 자산운용사를 이제 대표하는 그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가장 이제 큰 회사인 그 블랙록이 이제 하는 게 아이쉐어즈.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자산운용사가 이제 뱅가드인데요. 그 뱅가드에서 운영하는 게 뭐 V자로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VOG, VOV, 그 다음에 VOO, 뭐 이런 게 이제 뱅가드에서 운영하는 ETF죠. 이게 SPY가 이게 이제 세계 최초의 미국 최초의 이제 ETF 종목이거든요. 이게 원래는 이제 이 사람이 이걸 이제 개발했던 사람이 뱅가드로 처음에 이제 들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요 ETF라는 이제 상품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 상품을 좀 출시를 하자 했는데 이쪽에서 이제 거부를 해갖고 다른 회사를 이제 찾아가서 이제 한 회사가 이제 SSGA라는 그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이걸 이제 채택을 해갖고 거기서 처음 만들어진 게 이제 SPY고 지금은 여기 이제 S&P 500 ETF인데 S&P 500 ETF를 그 이후에 이거 뱅가드에서도 만들었죠. VOO라고 그 상품을 만들었고 뭐 블랙록에서도 만든 게 있고요. 블랙록에서 만든 거는 IPV인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P 500 ETF만 해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처음에 만들어진 ETF가 요 SPY. 여기 이제 가장 역사가 오래된 ETF죠. 이게 1993년도에 처음 나온 거니까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일단은 뭐 시장은 점점 이제 낙폭이 점점 커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은 이제 다우도 0.5%, 나스닥은 1.4%, S&P는 0.84, 그 다음에 나스닥 100은 이제 1.47%,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이제 1.7%, 아마존이 이제 최근에 아주 강했는데 이것도 뭐 상당히 약하네요. 마이너스 3%.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숲을 먼저 보느냐 나무를 먼저 보느냐 그런 이제 선택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숲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장을 말씀드리는 거고 나무라고 하는 건 이제 종목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시장을 먼저 볼 거냐 종목을 먼저 볼 거냐.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워렌 버핏 같은 이런 진짜 뭐 그런 정도의 뭐 레벨 경지에 오른 경우에는 뭐 종목을 먼저 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거기는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목 개발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거기는
근데 우리가 뭐 그 정도 능력은 안 되니까 우리는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보는. 우리는 어쨌든 뭐 스스로 종목 개발해서 뭐 이걸 한다는 건 사실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어디 뭐 그 귀동량이나 눈동량 좀 해갖고 하는 건데 결국은 그럴 바에는 숲을 먼저 보고 지금 이제 살 때냐 팔 때냐 그걸 판단하고 지금 살 때다 하면은 그 안에서 이제 종목 선택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종목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이 섹터별로 다 분류를 해놨는데요. 이 어떤 섹터가 지금 강한지 이걸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간으로 보면 어떤 섹터가 강했는지. 지금은 뭐 상승이 이제 강한 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 확연히 이제 구별은 안 되는데 이게 주간으로 보면 이제 엔터가 이제 많이 오른 걸로 나오는데 이게 어제 그 디즈니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게 디즈니가 많이 올랐거든요. 어제 주간 상승률 1위로 나오잖아요. 이게 디즈니가 그것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이거 사실 뭐 좀 요 단순히 요런 이제 주간 성적만 보고 이제 판단하기는 어렵고 뭐 당일이나 주간, 월간 뭐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보면서 어떤 섹터가 괜찮다. 월간으로 보면은 여기 뭐 자동차, 그 다음에 금융,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런 쪽이 좋았는데 많이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좋았다. 그럼 이제 소프트웨어 요 섹터에 들어가갖고 여기 보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여기 이제 섹터별로 이제 다 나오거든요. 종목이 뭐 주가가 나오고 시가총액이나 시가총액도 너무 작은 거는 뭐 시가총액이 좀 작더라도 물론 뭐 실적이 아주 좋다거나 뭐 그런 종목은 이제 괜찮을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가총액도 좀 받쳐주고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거는 이게 리스크가 크거든요. 이게 시가총액을 좀 큰 걸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한 500억 내외, 500억 불 내외 정도는 이제 되는 거. 물론 이제 이게 시장이 이제 많이 하락을 하면 뭐 한 100억 불, 뭐 이렇게 이제 다운 시킬 수도 있죠. 그런 거는. 이제 상승장에서는 어쨌든 대형주가 좋기 때문에 뭐 대형주 안에서 얼마든지 종목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봐서 지금 뭐 고가 대비 이제 하락률이 크면서 최근에 이제 저가에서 이제 회복이 좀 좋은 종목 뭐 이런 거에서 이제 고르고 이 종목을 이제 골랐다면 그거에 관한 이제 재무제표도 좀 검토를 하고 뭐 이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종목 선택은 얼마인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게 섹터별로 이제 다 구분되어 있으니까 물론 이제 요 섹터에 포함되는 이제 종목은 이제 147개니까 뭐 그렇게 물론 많은 건 아닙니다. 이게 많은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은 종목을 취급한다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문제고요. 이게 그렇게 많은 종목을 또 우리가 꼭 뭐 쳐다볼 필요가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뭐 이 정도 종목 안에서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 그 이제 필요하면은 종목을 좀 추가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아니면 어떤 종목을 빼고 그 종목을 이제 집어넣어도 되고요. 이게 아마 조만간 올해 이제 다우 종목이 이제 3개가 새로 편입이 되고 3개가 이제 제외가 됐는데요. 올 이 연말이 되면 이제 나스닥 100 종목도 이제 교체가 될 거거든요. 교체가 되면 그 없어지는 종목은 과감히 빼고 거기다 이제 신규로 들어오는 종목을 그냥 포함시키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종목을 굳이 더 늘릴 생각을 말고 새로 이제 편입을 시켜버리면 되거든요. 그
기존에 이제 종목에서 뭐 선택이 되면은 뭐 그것도 괜찮고요. 예, 지금 뭐 이제 개장한 지 30분이 이제 넘었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이게 녹화를 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1시간 10분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시장과 관련한 이제 다양한 말씀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책을 최근에 이제 완성한 이 책에 대해서도 이 목차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1장 파트 1은 이제 미국 시장 일반, 파트 2 이건 시장 추세 읽기. 이제 뭐 추세에 대한 얘기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실전 투자편이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록편에 가서 이제 엑셀 활용법, 이것도 1장, 2장 이렇게 나눠 갖고 엑셀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부록에 가면은 뭐 다우 30, 나스닥 100, 미국 연방기금금리 변동현황,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현황, 그 다음에 2024, 2025 일정표, 주요 이제 참고 사이트 주소 찾아보기, 색인 목록, 표 목록, 그림 목록, 참고 목록, 그리고 용어 및 약어 해설, 뭐 이렇게 쭉 돼 있거든요. 미국 시장에 관한 이제 중요한 정보들은 요 참고 사이트에서 다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거든요. 이게 요 정도만 참고를 해도 웬만한 건 다 나옵니다. 특히 요 슬릭차트닷컴이라고 하는 데 들어가면 이게 이제 일종의 포털 사이트거든요. 이게 여기 미국 증권 포털 슬릭차트닷컴, 그 다음에 바이낸스 야후닷컴, 그런 게 이제 그 다음에 뭐 인베스팅닷컴, 요런 게 이제 그 포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바이낸스 야후닷컴, 인베스팅닷컴, 이게 슬릭차트닷컴, 이런 데 들어가면 뭐 웬만한 정보는 다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영문 이제 약어가 또 많은데요. 그건 이제 약어 찾는 사이트 acronymfinder.com, 여기서 이제 쭉 뭐 색인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한 100 몇 개 그림이 들어가 있고, 참고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용어 해설, 뭐 ADP 민간 고용, 고용 통계 변화, 그 다음에 베이지북, 뭐 블루칩, 뭐 CB는 이제 컨퍼런스 보드의 이제 약어죠. 전환사채 컨버터블 본드라고도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미국 용어에서는 이제 컨퍼런스 보드, 그다음에 ETF, 뭐 미국 금융 규제 기구, FRB, 뭐 IBD, ISM, 공급 관리자 협회, IT, 뭐 이런 이제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요까지가 이제 증권업 협회라는 의미거든요. 그 증권업 협회에서 만든 거래소가 이게 나스닥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하고 이제 비슷한 개념이죠. 전미 증권업자 협회. 그러니까 이게 증권업 협회죠. 이게 증권업 협회에서 운영하는 오토메이티드 쿼테이션, 자동화된 가격 시스템, 뭐 그런 의미죠. 전산화된 가격 시스템. 그래서 그게 이제 나스닥의 약자라는 거고요. 이렇게 쭉 이제 약어가 나오고, 그래서 여기 이제 총 한 300페이지 정도. 이게 이렇게 책이 이렇게 두껍지가 않습니다. 이게
두껍지도 않고 요거를 책을 상당히 좀 큼지막하게 썼기 때문에 여기 이제 뭐 엑셀도 이렇게 이제 전부 저희 책은 전부 다 이 엑셀로 쓴 건데요. 이게 웬만한 이게 함수는 다 나옵니다. 이게 증권 투자용 엑셀에서 이제 필요한 함수는 이제 전부 다 막 내놨고요. 요 정도만 익히면은 증권 투자용 엑셀로는 뭐 다 됩니다. 이게 엑셀 뭐 자동 실시간 차트 그리기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그 매크로 단추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정의하는 방법, 뭐 이런 게 이제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요. 증권 투자용 엑셀을 스스로 이제 구축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이게 이름 정의하지 않고 차트를 그리면 이제 이렇게 아주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름 정의를 하고 차트를 그리면 이게 꽉 차게 보이기 때문에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이름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름 정의를 하려면 여기 옵셋 함수를 이제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거. 이 의미를 알면은 뭐 이게 이제 얼마든지 이게 요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YTD 일간 차트, 이거 연간 차트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요거 이제 US 카피 시트에 가면은 다우 연간, 나스닥 연간, SP 연간, 요걸로 이제 차트 그린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을 어떻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냐면, 이름 정의는 요 수식에 들어가면 이제 이름 관리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SP 연간이다. 그럼 SP 연간 하면은 이제 여기 12행부터 하는 거고, 끝에는 이제 여백을 5개를 둬라. 그런 거거든요, 이게. 이걸 이제 참조 대상을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름 정의는. 이런 거를 이제 활용을 하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뭐 2024년이 이제 끝나고 나서 2025년부터 차트를 그리려면 이제 그때는 예를 들면 뭐 한 200, 여기가 이제 한 30일 정도 후가 되니까 262행부터 예를 들어서 그리라. 이제 그렇게 이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름 관리자 들어가서 이제 SP 연간 요거를, 여기는 이제 12라고 돼 있는데 12행부터 이제 그리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거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62행부터 그려라. 그럼 이게 12 대신에 이제 262로 바꾸어서 저장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뭐 여기서 직접 수정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아니면 뭐 여기서 편집해서 수정을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여기 뭐 이름 정의하는 방법 뭐 등등이 다 나오니까, 야, 이건 뭐 나스닥이 엄청 빠지네요. 1.7%. 뭐 이 정도 하락이면은 오늘 당장 이게 이제 중립 추세로 바뀔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만약에 이제 떨어지면은 이게 이제 중립 추세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S&P는 뭐 중립 추세까지는 안 갑니다. 이 정도 하락으로는.
이게 1.5%가 넘게 하락을 해야 되거든요. S&P 500은. 시장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이제 시장을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시장을 알면은 매매에 이제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거를 제가 요번에 편에 이제 미국 주식 그 책에서 전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재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책이 발간이 되면은 여기 이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또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은 이제 대세 하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굳이 제가 이제 종목 추천을 안 드린다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나중에 이제 지수가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할 때는 제가 종목 추천을 이제 열심히 드리겠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지금 이제 녹화 방송한 지가 지금 1시간 한 20분 정도 됐는데, 시간이 이제 새벽 밤 12시 17분, 뭐 대충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어디 뭐 결혼식장도 있고 해갖고 거길 가야 되는데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오늘 밤 이제 마감 시황은 뭐 내일 이후에 주말을 이용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마감 시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고요. 일단 편안한 밤, 그 다음에 이제 즐거운 주말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